네, 이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지 강의는요, 5월 달에 시작하게 될 이제 저희 명칭 보통 이렇게 부르죠. 기변하라에 대한 한번 간단한 안내를 정말 가능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대비가 될 거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해서 1, 2월 개념학습을 했고요. 지금 이제 3, 4월에 전공서 강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여기 간단하게 혹시 보이시죠?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출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2024년 기출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생각을 하실 건데, 그거는 올해는 좀 별도로.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작년 거하고 동일하게 순서 배열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끝에 2024년은 별도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별도로 볼 때 내가 또 뭔가 굉장히 고민이 깊은 거예요. 막 속에 분류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보느냐,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올해 임용 기출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예 별도의 과정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일단 뭐 인강쌤들은 이게 PDF 파일로 그대로 통째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쌤들이 프린트를 하시면 되고, 직강을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프린트해서 제본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에 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인강쌤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그거는 프린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설지도 드릴 겁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 해결된, 완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강쌤들은, 그리고 인강쌤들은 파일로 문제집, 해설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각자가 프린트를 해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뭐 직강쌤은 어쨌든 원래 프린트를 받는 형태로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지하고 해설지가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플러스 올해는 2024 임용시험 문제와 해설지는 별도로. 그렇게 이제 한번 5월달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후에 이제 7, 8월, 그리고 9, 10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일정 변화가 있을 건데, 올해 1년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를 보신 분들은 원래 5, 6월이 8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8주 계획인데 어떻게 시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8주가 10시부터 6시까지로 해서 8주예요. 근데 7주로 줄일 겁니다. 하지만 그냥 7주로 줄이는 게 아니라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7주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당 3시간이 늘어나죠. 근데 7주가 되니까 21시간이 만들어져서 10시부터 6시까지 8주나 9시부터 6시까지 7주나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나 원래 8주만큼의 시간을 생각을 해서 이만큼 생각했는데 왜 한 주가 줄지?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은 똑같아. 이렇게 한번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간단하게 한 번씩 했는데, 올해 저희 커리큘럼 명칭이 리젠의 역사의식과 관련한 것을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1, 2월 달에 경험의 성장, 3, 4월 달에 해석의 성장. 이제 5, 6월 달은 그래서 뭘로? 자, 여기에서 사실 좀 답이 보이시긴 하죠? 그래서 방향 설정. 그래서 이제 이 방향 설정은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냐 하면,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경험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해석해 나가는 경험까지 이제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리젠은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실생활이란 문제 속에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 6월 달에 기출을 토대로 해서 기출을 변형하는 과정인데, 결국은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니까 나는 실제 시험에 적용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방향 설정의 성장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달부터는 실질적으로 기출을 통한 방향 설정이고, 7월 달은 진도별로 방향 설정이고, 9월 달은 실제 시험처럼 A형, B형으로 방향 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변화를 시켜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공부한 것과
3, 4월 달에 공부한 것, 그게 개인이든 저하고든 각자 공부한 바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과정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쨌든 답을 아는 게 출발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기출 분석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 교재도 그렇고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은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몇 년도 몇 번 문제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정보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기본이지만 그걸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안 보일 겁니다, 느낌이. 그죠? 아주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답을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출 분석이냐 했을 때는 뭘 묻는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들은 이 질문을 만들어냈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출제자처럼 생각하는 거. 와인버그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은 우리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우리들조차도 실제로 무엇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까? 역사가처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죠. 근데 이거는 시험이라는 게 아니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전제를 깔 때는 역사가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역사가처럼 생각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그것처럼 우리는 무엇처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출제자. 그게 5월 달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답도 알아야 됩니다. 답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까지의 과정을 끊임없이 올해는 좀 더 생각하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출제자처럼 생각하게끔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의도에서 냈기 때문에 이걸 답이라고 저는 본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답에 대해서는요, 먼저 금방 얘기했잖아요. 문제지하고 해설지가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정도만 얘기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해설지를 보면 답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답을 요겁니다 얘기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추론을 했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이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무슨 생각으로 더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출제자가 이런 생각으로 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문제를 더 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은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제 교재하고 전공서에 있는 내용을 훑어보는 시간을 더 가질 거예요. 요 방향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는 이게 답입니다가 아니라 이제 이 답입니다는 이미 프린트로 나가 있고 이 주제에서 냈으니, 자, 이 주제에서 우리 어떤 게 더 나올지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내용으로 또 뭘 본다? 전공서를 볼 거고 저 교재를 볼 거예요. 그게 다시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파일로 받는 거는 뭐라고요? 문제지, 해설지. 이거는 받는 거고 매 주마다 뭘 받을 거다. 이제 해설지와는 좀 다르게 그 문제를 담고 있는 주제의 제 교재와 전공서 내용을 다시 파일로 또 드리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 놓고 보면 무엇이 조금 다시 반복되는가하고 비슷하냐 하면 3, 4월에 전공서를 본 거 있죠. 요것이 기출 주제에서 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출 주제가 전공서 전체 내용보다는 줄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줄어들지만 다시 그걸 전체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거였지 확인과 여기에서 우리끼리 또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간들이 늘어난다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했던 내용이 더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굳어지게끔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식 면에서는.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바는 계속 무엇을 추구할 거다?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또 바꿔낼 수 있습니다 라고 예측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 5월 달에 주된 작년하고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이제 얘기한 셈이고요. 자, 또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기출의 답만을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을 추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에 올해는 좀 더 치중을 할 거다. 그래서 전공사하고 그다음 재교재하고 교과서 내용을 한꺼번에 볼 겁니다. 그럼 이게 작년까지 수업하고 형식상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보고 답 얘기하고 그게 작년까지는 수목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뭘 받느냐? 교과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 주제를 보면 이 주제에 대한 전공서 내용 그대로 보는 거고 이게 한국사라고 한다면 전공서, 교과서, 재교재를 한꺼번에 보는 거죠. 그리고 동양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동양사 기출의 주제를 쭉 보고 나서 다시 그 시대의 전공서, 재교재, 교과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사 부분 할 때도 또 서양사, 전공서, 재교재, 그 다음에 교과서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거의 몇 번이건 깊이 있게 좀 보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7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작년하고 비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화고요. 답안 서술 방법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답안 쓰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고 이 답안 쓰는 것은 올해 3, 4월 달에 저하고 하신 분들이 이미 조금은 됐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더 5월 달이 더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기출도 보고 교과서도 보고 전공서도 보고 이 방식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명칭을 지금 3월 달에도 했지만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는 어쨌든 23문항 AB형이 아니라 12문제이거나 11문제이거나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문항수를 늘리면 저희 적중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엇에 고민을 한번 해본 거냐 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내면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본 걸 그냥 무작위적으로 다 답을 쓰는 과정이 되는데 실제 시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1년간 정말 뼈 빠지게 공부했는데 꼴랑 23문제 나오고 그걸 예측한다고 하지만 예측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경험을 매주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문항수를 줄이면 선생님들의 예측이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예측이 맞아질 수도 있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차는 당연히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없고 2주차부터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 시간은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삭은 역시 지금처럼 직강이나 인강쌤들은 다 동일하게 합니다. 대신에 인강쌤들이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게 있고요. 자, 이거는 교재에 대한 그냥 간단한데 이거는 앞에 분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재에 있습니다라는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일단 첫 주는 그냥 역교론 기출 풀고 한국사 풀고 그 다음에 또 동양사 그 다음에 서양사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하고 나면요,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있었던 2차 논술 문제도 접근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사 문제도 후반부에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장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는 미니 모의고사 봅니다. 이해되시죠? 이 표를. 그리고 5월 8일 날 개강합니다. 그리고 원래 10시부터 6시까지 8주로 계획했던 것을 9시부터 6시까지로 해서 7주 진행하는 걸로. 7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나고 7주입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8주 했을 때 마지막 11월 달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시험 치는 바로 직전의 주에 끝나요. 그러면 직전의 주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저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 보러 가는 건데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겠다는 얘기들이 훨씬 많아서 얘를 2주 앞으로 당기려는 거예요. 그럼 얘를 2주 앞으로 당기되 선생님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약간 7주로 줄이면서 시간을 늘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11월 달은 시험 보기 2주 전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2주 전에 끝난다고 해서 빠이빠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부 시간을 2주를 선생님들이 하시되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제가 다시 한번 또 특강을 열 거예요. 하지만 특강을 연다는 것과 마지막 주를 시험을 본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7주로 좀 줄였습니다.
자, 개강 5월 8일이고요. 어버이날이네요. 자, 그리고, 네, 수목금 3일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주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점을 다 한다고 했는데요. 미니 모의고사. 당연히 2주차부터죠. 혹시 날짜 잘못되진 않았죠? 8일 개강이니까 15일부터 맞고, 그 다음에 직강생들 8시 5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작년에 1시간 반 드렸는데 줄였어요. 작년 기록에 제가 1시간 반인가 20분을 드렸는데 줄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다가 1시간 드릴까 하다가 너무 팍 줄이면 그럴까봐 1시간 10분 정도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아주 큰 보시를 베푸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강쌤들은 이때까지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3월 달에 제가 무슨 경험이 있냐면 이거 그분 듣고 계실 겁니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강쌤들이 보내주는데 계속 연타로 12시 10분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점을 안 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음날 아침에 보내도 채점 해드려요. 뭐 얼마나 된다고. 채점을 해드리는데 나중에 2번인가 3번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도 12시까지 보내달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입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시험은 한 9시 30분이니까 나 그때 갈래? 이게 되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실제 시험은 있지만 입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약속들은 좀 지켜달라는 의도에서 제가 3주차인가 4주차까지 2번인가 보내셨던데 확인해 보니까 한마디 한 거죠. 그래도 시간은 좀 지켜주세요. 그 이후로 안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 내가 그래서 그 말을 보내고 나서 이분한테 내가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괜히 굳이 10분 가지고 얘기했나 이 생각도 드는데 뭔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지켜주는 게 필요한 거지 이 말을 해서 안 보내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내주시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3월 달에 하면서 꼭 PDF 파일로 보내달라는 것은 얘기를 해서 이제 너무나 잘 지키세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좋아요. 이제 내가 사진을 안 바꿔도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제도를 정했어요. PDF로 보내주시고 이제 이거 선생님들은 몇 명이 되든 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채점하다 보면 이게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1페이지로 올라가서 이름을 확인하는데 대부분 또 이름 묘하게 안 적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면 카톡으로 들어가서 누구 건지 대조해서 다시 열어야 돼요. 저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꼭 지켜달라? 회차 이름 순서 안 됩니다. 이름 회차. 그러니까 사례가 김종건 1회. 차자는 아닙니다. 그냥 김종건 바 1회 이렇게 보내라고요. 그렇다고 또 전부 김종건 보내지 말고 사례예요. 자, 김동계가 보내면 어떻게 보낸다고요? 아니 진짜 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하다니까. 사례를 얘기를 하면 김종건 이렇게 꼭 보낸 사람 생기더라니까. 자, 그러면 자 김동계 손대로 보세요. 김동계 쌤은 어떻게 보내라고요? 김동계 바 1회. 자, 이순자 바 이래.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야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파일을 다 모으면 김종건이 지금까지 보낸 게 한꺼번에 보이지 회차로 보내면 계속 사람별로 안 모여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 순서로 바꿔서 보내요. 근데 쌤들은 내가 파일 보내는 이름을 안 보는 것 같아. 이름 순서 보내도 계속 회차 이름으로 보내요. 그래서 자기 것만 별로 신경 안 쓰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자 이제 이걸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PDF로 변화시키는데 찍은 게 5장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PDF 파일 5개를 보내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를 나도 찾아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돌려보냈어요. 그럼 자기가 열었을 때 파일이 1개인 거 알 거 아니에요. 2번 그랬는데 계속 따로 보내길래 이제 안 합쳐 보내요. 내 의도는 뭐였게요? 좀 늙은 나도 합쳐서 만들 수 있으니까 당신이 열어봤을 때 합쳐서 보내면 당신도 한번 합쳐서 보내주세요라는 무언의 압박인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렸죠. 이걸 합쳐서 보내달라고 할까요? 이제 들으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의도였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문제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언의 뭔가가 있어요. 그게 추론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끊임없이 이름 회차로 보내는데 안 봐. 이제 그게 결론이고 파일 쪼개져 있는 걸 합쳐서 보내는데
그거는 열어보면 알 수밖에 없는데도 당신 그냥 합쳐 보내네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이구나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경험해서 똑같이 이젠 다시 갑니다. 12시 1분 채점 안 합니다. 2회 김종문 채점 안 합니다. 파일 2개 이상 채점 안 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절대 지키기로. 됐죠? 요거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자, 3월부터, 1월부터 겪었나요? 퀴즈, 체크카드 보냅니다. 그리고 해설지도 보냅니다. 물론 해설지는 길지 않습니다. 문제지에 제가 문제 만들 때 달아가는 것 정도. 그리고 저 카톡 아이디는 JK 대각입니다. 그 정도로 보내주시면 5월달 진행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5월달 올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저 강좌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강좌인데요.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살려내기로 결정을 내렸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7, 8, 90, 11월 모의고사가 출제자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역시 들었고 그래서 적중을 더 높이는 방법은 5월, 6월에 제가 거의 모든 에너지를 넣는 게 맞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내 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기출을 변형하고 우리 교수님들은 나의 문제를 변형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뭔가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죠. 똑같은데 답이 다른 지점을 내니까 뭔가 공부했는데 답을 못 쓰는 우리 쌤들의 하소연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5, 6월 달에 이미 결정을 내줘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인 거고 그래서 5, 6월 달에 최대한 저희 모든 에너지를 다 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적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7, 8, 90, 11월은 뭐다? 시험지를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마지막 11월 시점까지는 5, 6월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 6월 한 분과 안 한 분은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알아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5, 6월 들으신 분들은 이걸 생각하라는 거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주 정도는 이제 몰아쳐야죠. 그때는 시험지를 더 이상 변형할 수 없는 시점이니까 그렇게 이제 11월까지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짜 제 개인적인 욕심은요, 합격자율을 정말 엄청 높이고 싶어요. 한 40% 내의 합격률에서 진짜 한 90% 이상의 합격률을 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어떤 운동선수가 말한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인데 저는 연예인 운동선수 이런 사람 이름 못 외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도선수인데요. 죽기 살기로 하고 나갔더니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4년 뒤에 또 나갔는데 금메달 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4년 전에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제가 못 살았고요. 요번엔 죽기로 했는데 금메달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죽도록 해야만 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당연히 누구 얘기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순신 얘기랑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역사물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생즉사고 그 다음에 필사즉생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5, 6월 달에 일단 한번 죽어나가면 그 이유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5, 6월 그리고 7, 8월 달에 더워지고 더운 시점이겠지만 그때 한 번만 같이 죽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결론은 삽니다. 자,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5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